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질투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가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지요.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시기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은 다산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질투심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또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질투심을 인간의 본성 중 하나로 보셨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질투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지만 질투심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질투심이 어떻게 발현되고 행동으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지요. 질투심을 긍정적인 동기로 삼아 자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다산 선생께서는 질투심을 다스리고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시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질투심 많은 사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셨습니다. 질투심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이나 재능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친구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거나 승진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는 시기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요.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왜 쟤만 잘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거나 운이 좋았겠지라고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친구의 성공을 깎아내리기 위해 험담을 하거나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맛있는 음식을 보고 시샘하는 모습과 같다고 할까요? 질투심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왜 쟤처럼 잘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하며 자신의 부족한 점만 바라보지요. 옆집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라고 자책하거나 친구가 좋은 옷을 입고 오면 나는 왜 이렇게 옷을 못 입을까? 라고 풀이 죽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자존감을 갉아먹고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마치 맑은 거울에 먼지가 끼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질투심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단점을 찾아내 비난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남이 실수하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쟤는 그것도 못하냐? 라고 비웃거나 내가 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며 우쭐해합니다. 심한 경우 타인의 약점을 들춰내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험담을 일삼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뜻한 마음이 부족한 것이지요. 마치 남의 허물을 들춰내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모습과 같습니다. 질투심 많은 사람들은 뒤에서 타인에 대한 험담을 일삼으며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려 합니다. 직접 연전해서 비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거나 뒷담화를 하며 자신의 감정을 푸는 것이지요. 쟤는 성격이 별로야. 쟤는 능력이 부족해와 같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며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자신의 이미지만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험담은 마치 칼과 같아서 남을 찌르면 자신도 상처를 입게 되는 법이지요. 마치 어두운 그림자가 자신을 뒤덮는 것과 같습니다. 질투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질투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합니다. 쟤가 잘난 척하는 게 싫어. 쟤는 나쁜 짓을 했으니까. 욕먹어도 싸와 같이 자신의 질투심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거나 나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기회를 못 받아서 그래와 같이 상황 탓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질투심을 인정하고 직면하지 않으면 질투심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마치 가면을 쓰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질투심을 극복하고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도덕적인 수양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질투심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왜 질투심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듯이 꾸준히 마음을 가꾸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산 선생께서는 타인을 존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배우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은 마치 빈 그릇과 같아서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여유를 준답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타인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험담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관용적인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면 자신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용은 마치 따뜻한 햇살과 같아서 모든 것을 품어주고 감싸준답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투심이 생기면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고 왜 질투심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외면하지 않고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이 질투심 극복의 첫걸음이지요. 정직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준답니다. 다산 선생께서는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기보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질투심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키우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노력은 마치 디딤돌과 같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목표에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줍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혀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이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 해도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소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에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력을 즐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때로는 힘들고 고될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껴야 합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즐거움과 같다고 할까요? 정상에 도달했을 때의 희열은 노력의 과정을 통해 더욱 값진 것이 됩니다. 질투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질투심에 휩싸여 자신과 타인을 괴롭히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질투심을 다스리고 극복하여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